카드 당장 내놔. 이 나쁜 것들아. 더 이상 돈 한 푼 못 줘.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이는 어떻게 키워요? 네 처가 친정엄마한테는 매달 200만 원씩 주면서 우리에게 냉담하게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필요하니까 매달리냐? 너희에게 준 아파트도 내 거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너 오늘부로 회사 잘렸으니까 이제 나오지 마.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요.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긴 하냐? 우리가 너네 은행이야? 이제 와서 효도는 무슨. 당장 나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8세인 이순애라고 합니다. 3년 전 취업도 제대로 못한 제 아들이 갑작스럽게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분노하는 대신 모든 것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나 하는 마음이었죠.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김포의 4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여행비, 자동차까지 모든 걸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뒀는데 친정에서는 도움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집안이 저희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저희는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자주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도 길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마치 저희가 돈만 주는 남이라도 된 것처럼요. 첫 명절에는 며느리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잠깐 들렀다 갔죠. 제가 전화하면 며느리는 지금 좀 바빠요. 라며 대화를 금방 끊었고 제 생일에 왔을 때도 선물만 건네고 약속이 있어서요. 라며 금방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어떻게 돈 기계 신세가 되었고 왜 결국 모든 지원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손주를 보러 갔을 때 저희는 아이 얼굴만 잠깐 보고 나와야 했습니다. 산모가 쉬어야 한다는 이유였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손주를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어요. 내가 아이 봐줄 테니 편하게 쉬어라.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진심으로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친정어머니를 불러 함께 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엄마가 더 편하겠지라고 이해했지만 100일이 지나도 초대가 없어 결국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했는데도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와 안사도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 오늘 오신다 하셨어요? 아이들이 얘기 없었는데. 그 말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나 싶었죠.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저는 웃으며 아들에게 카드를 주었습니다. 자, 이거 좋은 음식 좀 사 먹어. 아이 보느라 힘들 텐데. 둘이 외식도 좀 해.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제가 준 카드로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겠구나 싶었습니다. 딸을 낳고 키웠던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는데 저희와 손주의 만남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잠깐만 보게 해주었습니다. 명절에는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며느리는 항상 서둘러 돌아가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기가 좀 예민해서요. 그 말을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아들도 저희 집에 오면 아무것도 돕지 않고 핸드폰만 보다가 갔어요. 예전에는 제가 음식을 하면 설거지라도 해주던 아이였는데
결혼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딸에게 들은 이야기였어요. 엄마, 내가 지난번에 동생네 집에 갔는데 올케가 친정엄마한테 아이 봐준다고 매달 200만 원씩 준대. 그 돈을 동생이 다 대고 있다더라. 이게 말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안사돈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손주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알게 되었죠. 바로 제가 준 카드에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와라.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이 혼자 왔을 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너 장모님한테 매달 얼마 드리고 있니? 아들은 잠시 놀라는 기색을 보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00만 원 드리고 있어요. 아이를 봐주시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 그거야 제 월급에서. 거짓말 마라. 그 돈이 내가 준 카드에서 나가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것 같니?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아들이 한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하려 했어요. 500만 원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미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400만 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올려서 500만 원으로 올려달라니요. 친정어머니에게는 돈을 주면서 저희에게는 손주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이제는 돈까지 더 요구한다니 정말 배신감이 컸습니다. 아들아, 너가 장모님한테는 돈을 주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러니? 너희가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이유가 뭐야?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내가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니까 당연히 살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부담 드리기 싫어서. 부담. 너가 정말 우리를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했겠니? 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봤어?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는 그만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파트도 사주고 회사에서도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배은망각할 수가! 딸마저도 동생 부부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아니잖아. 걔가 너무했어. 내가 한번 따끔하게 얘기해볼까? 하지만 저는 딸을 말렸습니다. 형제간에 틀어지는 것까지는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며칠 동안 생각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날이 다가왔고 아들 부부가 마지못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손주를 겨우 1시간 정도 볼 수 있었고 며느리는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세뱃돈을 좀 넉넉히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 물건도 사야 하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카드 분실 신고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쓰던 카드요. 그리고 즉석에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사는 집 그거 내 명이야. 다음 달부터는 월세 내고 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남편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가 미쳤구나. 부모한테 큰 소리가 치고. 그리고 내가 왜 못해. 내 돈으로 내가 산 집인데 너가 다니는 회사도 내가 운영하는 회사고.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봤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희는 그저 그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가,
우리가 어떻게 대해줬는지 기억나니? 우리는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줬어. 4억짜리 아파트, 결혼식, 생활비까지. 그런데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대했니? 손주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명절에도 마지못해 오더니 거기다 너희 친정어머니한테는 돈까지 주면서 말이야. 아들이 항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장모님은 매일 아이를 봐주시니까. 그럼 나도 아이 봐주게 해봐. 왜 안 되는데? 나는 할머니 자격도 없니?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건 소용없어. 너희가 우리를 멀리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니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손해보면서 너희를 지원해줄 필요가 없잖아. 너희도 이제 알아서 살아.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일 회사에도 나오지 마라. 네 자리는 이제 없어. 그 순간 며느리가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매주 손주도 보여드리고 어머니가 돌봐주실 수 있게 할게요. 제발.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지난 3년 동안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우리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월급까지 올려달라고? 너희에게 우리는 그저 돈 주는 기계였잖아.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너희는 그 기회를 발로 찼어. 이제 와서 우리 재산이 필요하니까 무릎 꿇는 거야? 며느리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해드릴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얼마나 손주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작년 내 생일에 손주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했을 때 너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니? 아이가 낯을 가려서요. 그렇게 말했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아들 부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참 지발로 복을 찾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넌 그걸 다 저버린 거야. 아들이 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나, 제발 부모님을 설득해줘.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나도 네 편 못 들어줘. 너랑 올케가 엄마 아빠한테 한 행동을 생각해봐. 나도 어이가 없는데 엄마 아빠는 더 실망했겠지. 이제 와서 울어봤자 소용없어. 그날 밤 아들 부부는 결국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내일부터 회사에도 오지 마. 네 짐은 경비실에 맡겨둘 테니까 찾아가. 문이 닫히고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이 저희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쟤네도 언젠가 본인들 잘못을 깨달을 거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께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아, 너희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모습이 너무 서글퍼. 우리는 돈 주는 기계가 아니야. 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할 때까지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없어. 어머니, 그럼 저희 어떻게 살아요? 아이는 어떻게 키워요? 그건 너희가 생각할 문제야. 너희 장모님한테 도움을 청해봐. 매달 200만 원씩 주면서 친하게 지냈으니 이제 도움을 받을 차례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 아들 자리에 새 직원을 앉혔어. 이제 정말 끝이야.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을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늦었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이 우리를 당연하게 여겼던 거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보고 싶네요. 아이는 죄가 없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언젠가 아들이 정신 차리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음 주면 나가야 해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을 때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동생네 요즘 정말 힘든가 봐. 회사에서도 잘리고, 집도 곧 나가야 하고, 올케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대. 그래. 그럼 아들은 월세방 알아보고 있나 봐. 그런데 정말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던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번에 또 약해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딸아, 엄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들이 정말 변했는지 지켜봐야겠어. 딸은 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힘들지? 나도 걔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걘 못 깨달을 것 같아.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아들을 버릇없이 키운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만은 아니야. 아들이 선택한 길이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다만 우리가 너무 다 해줘서 그런 것 같아.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나 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아들에게 최고만을 주려고 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고, 졸업 후에도 회사에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고요. 여보, 이제라도 아들이 제 발로 설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프겠지만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고 아들은 정말로 그 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딸에게 들은 얘기로는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있다가 아들이 새 집을 구하자 다시 합쳐서 살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안사돈이었습니다. 다돈어른, 제가 찾아뵙게 됐네요.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안사돈과는 그동안 몇 번 만나기는 했지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사돈은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우리 애들 이야기 때문이에요. 제가 듣기론 우리 딸이 사돈어른 내외분께 많이 신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 네. 저도 제 딸을 너무 감싸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많이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다위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이제야 그 아이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안사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와 배신감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요. 아들이 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단순한 사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안사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도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지요. 하지만 저희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며느리는 어땠나요?
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와서 손주 이야기를 꺼내는 건 너무 늦었습니다. 안사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가끔 문자를 보내왔지만 남편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전해주는 소식으로는 아들 부부가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고 아들은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동생을 용서할 생각 없어? 이제 제법 달라졌다던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걔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걔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려는 거야. 우리가 계속 도와주면 편하겠지만 걔는 영원히 자립하지 못할 거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 너희들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야 해. 아들이 정말 깨달았다면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저희가 내린 결정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오히려 더 단호해야 했습니다. 돈을 위해 부모를 찾는 자식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자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지금도 가끔 손주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프지만 언젠가 아들이 진정으로 변했을 때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저희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때로는 냉정함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